글로벌 협상 전문가가 시간을 다루는 방법. 1.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상하라. 미리미리 필요한 사항들을 합의해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힘을 얻게 된다. 한 예로 에어컨을 구입한다고 해보자. 여름이 오기 전에 에어컨을 구입하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요구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지만 한여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려 대리점에 에어컨이 동나는 상황에서 에어컨을 사고자 한다면 무슨 협상이 가능하겠는가? 협상은커녕 에어컨을 사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다. 협상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적어도 연간 아니 수년간의 사업 계획을 미리 세워두어야 한다. 그래서 각 사안별로 사전에 협상을 미리 해두면 경비도 줄이고 좋은 협상 결과도 얻을 수 있다. 협상 시간을 엄수하라. 약속 시간에 잘 늦는 사람은 협상 시간에도 늦는 경우가 많다. 어릴 때부터 시간을 엄수하라는 말은 귀가 따갑게 들었겠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아 뜻밖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협상 시간에 늦다 보면 자연히 서두르다 필요한 자료를 빠뜨릴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아서 협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당신이 운전대를 잡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상대방은 협상 장소에서 느긋하게 의제들을 점검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누가 협상에서 더 많은 힘을 발휘하겠는가? 협상 시간 엄수로 충분한 심리적 안정을 취한 상태여야만 자신의 협상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3. 생각할 시간을 가져라. 협상을 하다 보면 지금 당장 결정 내리기 어려운 일도 생긴다. 또 오래간만에 협상을 하게 되어 제대로 판단을 못 내릴 만큼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주저하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라. 협상 도중이라도 휴식 시간을 제한해서 생각도 정리하고 자신의 협상팀과 다시 한번 의견을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휴식 시간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다면 다음 날로 협상을 연기해도 좋다. 이 결정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니 상부에 보고한 다음 결정해야 한다고 사정을 설명하면 협상 연장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오늘 이 한 번의 협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는 협상에서 자신의 입장을 한없이 낮추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경우 무리한 양보까지 하게 되어 결국 상대방에게 끌려다니게 된다. 그러므로 특히 협상이 자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휴식 호루라기를 불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 협상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협상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선택하라. 협상에도 좋은 시간과 나쁜 시간이 있다. 협상 시간을 언제로 잡는지는 협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내일은 장이 쉬는 날이라면 대개 초저녁 시간에는 일찌감치 물건들을 사두려고 나온 많은 주부들로 북새통을 이루기 때문에 기세등등해진 상인들은 일순간 모두 깍쟁이가 되어버린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늦은 시간을 이용해 장을 보러 가면 어느새 이들은 순한 양이 되어 있다. 얼마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불과 몇 시간 차이로 상인들의 입장은 달라진다. 이들은 다음날 장이 쉬기 때문에 상하는 물건인 경우 버리느니 차라리 싸게라도 처분하고 보자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협상의 성격에 따라 베스트 타임은 달라질 수 있다. 협상 준비 단계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요구할 수 있는 시간으로 협상 시간을 정하라. 5.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져라. 협상의 준비 단계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강조한 바 있다. 협상 시간 역시 그 준비 단계부터 상당한 투자를 해야 한다. 흔히 협상 준비 과정은 진척 상황이 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상부에서도 협상 준비에 투자하는 시간을 좋지 않게 보곤한다. 그러나 협상에서 힘을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협상 시간 이상의 준비 기간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협상 준비의 중요성을 조직 내에서 설득해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갖는 것 역시 협상가들의 몫이다. 6. 시간의 심리학을 이해하라. 협상에서 시간과 관련된 중요한 심리학 개념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수용시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적응시간이다. 수용시간 개념은 이렇게 협상에서 작동된다. 협상 공부를 열심히 한 협상가 A씨는 준비 과정에서 쌍방에게 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기막히게 창의적인 제안을 만들었다. A씨는 상대방과 협상을 앞두고 이 제안을 정리하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고 논리적으로 봐도 이 제안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틀림없이 받아들일 거야. 그런데 실제 협상을 진행하면 A씨가 기대했던 대로 상대방이 A씨의 제안을 즉시 수용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상대방은 A씨의 제안을 듣기 전까지
A씨의 기막히게 좋은 제안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상대방이 한 제안의 장단점을 판단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말을 텁썩 수용하자니 속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새로운 제안을 받았을 때 제안 내용을 받아들이려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성질 급한 협상가는 협상에 실패하고는 상대방을 비난하며 이렇게 말한다. 상대는 협상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야. 함께 이길 수 있는 이렇게 훌륭한 제안도 거절하다니. 그런데 상대방이 훌륭한 제안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협상 마인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수용 시간을 허락하지 않고 급하게 협상을 몰아붙인 내 탓일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을 급하게 압박하기보다는 내 제안을 소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라. 적응 시간이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현실과 괴리가 있을 때 현실에 가깝게 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의미한다. B씨는 1년 전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었을 때 6억 원을 주고 토지를 매입했다. 1년이 지나는 동안 부동산 침체기를 겪으며 시세가 4억 원으로 떨어졌다.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B씨가 현 시세에 맞는 4억 원을 B씨에게 제안했을 때 B씨가 4억 원을 수락할 확률은 높지 않다. 아직 B씨의 마음속에 토지의 가격이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떨어졌다는 현실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을 바꾸고 경험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수용하려면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상대방을 현실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기에 앞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